안녕하세요. 1942년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들을 비밀리에 소집했죠. 인류 역사를 바꾼 핵무기 개발 계획,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였는데요. 그로부터 80여 년이 지난 2025년 11월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맨해튼 프로젝트를 소환했죠. 백악관에 서명된 이 행정명령의 이름은 제네시스 미션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미션 선포를 하며 국가적 비상사태에 준하는 총력전을 예고했죠. 도대체 AI 기술 개발에 왜 핵무기 개발급의 절박함이 묻어나는 걸까요? 오늘 뉴스너머에서는 미국이 국가적 모든 과학자산을 쏟아부으며 시작한 이 제네시스 미션의 구체적인 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트럼프가 이 시점에 이 카드를 꺼내든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네시스 미션이 무엇인지 그 메커니즘부터 파헤쳐 보겠는데요. 핵심은 미국 정부가 가진 과학자산의 전면적인 민간 개방에 있죠. 그동안 미 에너지부 산하의 국립연구소들은 핵융합, 소재공학,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컴퓨터와 방대한 실험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었는데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밀 문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이 거대한 데이터 금고를 열어 민간 에너지와 과학자들이 AI 학습용으로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게 허용한 건데요. 폐쇄적이었던 국가자산을 민간의 AI 기술력과 결합하겠다라고 선포한 거죠. 이 미션의 기술적 코어는 바로 폐쇄 루프 AI 플랫폼 구축에 있는데요. 우리는 특히 이 용어에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기존의 연구 방식은 사람이 가설을 세우고 실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인간 주도형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폐쇄 루프 시스템에서는 AI가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해요. AI가 스스로 가설을 설계하고 연결된 로봇 실험실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뒤 그 결과를 학습해서 다시 실험을 진행하죠.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 OSTP는 이를 통해 과학적 발견의 주기를 수년에서 수일 또는 심지어 수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공언했죠. 즉,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AI 자동화로 뛰어넘겠다는 기술적 선언에 가까운 건데요. 규모 면에서도 압도적인 파워를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정부만의 프로젝트로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이미 정부용 AI 인프라 구축에 $500,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 약 7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엔비디아와 델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이 국립연구소와 슈퍼컴퓨팅 파워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참여하고 있죠. 말 그대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R&D 주식회사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급진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바로 에너지 위기와 정치적 생존 문제 때문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에너지 위기가 지금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을 크게 만들고 있어요. AI 산업의 폭발적 성장은 미국에 막대한 부를 가져다 주고 있지만 이는 기업들만 누리고 있는 혜택이 되고 있죠. 이 AI 산업에 대한 치명적인 미국 내 부작용은 바로 전력 소비량의 급증인데요. 미국은 AI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더욱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 있죠.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망의 과부하가 걸리고 이는 필연적으로 일반 가정이나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에너지 가격 상승 추세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공언하며 당선된 트럼프에게 전기세 폭등은 다가올 중간선거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트럼프는 제네시스 미션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에너지를 지목한 사항이죠. 트럼프의 논리는 이러해요. AI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다면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 전력망 효율을 극대화하고 핵융합 같은 차세대 에너지원 개발 속도를 높여서 전기요금을 낮추면 되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또한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전력망을 효율화하고 가격 상승을 역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미션이 단순한 과학 연구를 넘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리스크 해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AI라는 초거대 지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 배경은 바로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에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중국 하얼빈 공업대학에서는 최근 논문을 쓰지 않아도 공정 개발이나 장비 설계 같은 실질적 성과만으로도 공학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첫 번째 사례가 나왔죠. 이는 중국 정부가 과학계의 허례의식을 없애고 당장 산업에 투입 가능한 실전형 기술을 확보해 사활을 걸었다라는 신호로도 여겨지고 있어요. 이론보다는 속도를 택한 전략인데요.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시스 미션의 행정명령을 하며 과거 맨해튼 프로젝트만큼 미국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죠.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강수를 뒀는데요. 첫째, 앞서 설명한 국가 데이터의 전면 개방이죠. 중국이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인력 갈아넣기로 속도를 내고 있다면 미국은 그동안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와 자본으로 찍어 누르겠다라는 전략이죠. 둘째는 규제 불도저 전략인데요. 현재 캘리포니아주 등이 AI 안전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주 정부의 규제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면 법무부가 소송을 걸겠다며 이런 규제에 대해서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죠. 말 그대로 안전보다는 속도, 규제보다는 패권을 선택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투영된 대목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서늘한 질문을 던져봐야 하겠죠. 미국은 속도를 위해 안전 규제라는 브레이크를 떼어버렸고 중국은 결과를 위해 검증 과정이라는 핸들을 놓아버린 건데요. 미중 두 강대국이 오로지 상대보다 빨리 도착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마주보고 달리는 형국. 이는 전형적인 치킨 게임처럼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맨해튼 프로젝트는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며 전쟁을 끝냈지만 동시에 인류에게 핵 공포라는 영원한 숙제를 남겼죠. 지금의 제네시스 미션 또한 마찬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검증되지 않은 AI가 국가의 전력망이나 의료, 국방 시스템을 통제하게 될 때 우리는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통제 불능의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안전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션을 통해 과학적 발견을 수년에서 수일로 단축하겠다고 호언장담했죠. 하지만 그 압축된 시간만큼 우리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안전과 윤리에 대한 고민도 생략되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먼 훗날 디지털 오펜하이머의 순간으로 기록될지 모르는 역사적인 분기점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제네시스 미션은 그 이름처럼 인류에게 새로운 빛을 여는 창세기가 될까요? 아니면 통제불능한 괴물을 깨우는 판도라의 상자가 될까요? 뉴스너머와 함께 이 거대한 기술 도박의 승패, 그리고 그 이면의 그림자까지 끝까지 지켜보시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